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담지입니다. 원예시설 1과목 첫 번째 강의에서 이어서 두 번째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보험 가입 금액까지 배웠었다. 그죠? 용어의 정의 잘 봐두셔야 된다고 했고요. 그죠? 용어의 정의도 매년 작년 한 해만 빠지고 매년 빠지지 않고 5점짜리 단답형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적산이란 말이 좀 어렵게 넓게질 건데요. 어떤 이제 우리가 원하는 어떤 뭐 건축이면 건축물 또는 어떤 뭐 목적물이면 목적물을 생산하는데 만드는데 드는 누적되는 비용을 산출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적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어의 정의는 그림과 같이 연관지어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고요. 보험의 목적, 농업용 시설물, 부대시설, 시설작물 3개로 구분된다는 거. 보상하는 손해, 이거 작년 시험에 나왔었다고 했죠. 15점짜리 문제로 섞어서 나왔어요. 원예시설에서 시설작물, 이게 보상하는 손해 조건, 그죠? 조건 나왔었고, 보험 가입 금액에 시설 작물에 보험 얼마 이상부터 가입할 수 있는지 또는 얼마 미만은 가입이 안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시험에 나왔었죠. 그죠? 그리고 소손해 면책금. 소손해 면책금은 예전에도 3회 때인가 시험에 나왔었는데 또 나왔죠. 그죠? 바뀐 거 잘 봐두셔야 된다고 했어요. 이전에는 제조달 가액으로 보상을 해줬는데 제조달 가액 보장 특약이라는 것이 따로 생겼고요. 시가로 보상합니다. 시가로 보상하는 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해가림 시설을 시가로 보상했죠. 시가로 보상한다는 것은 제조달 가액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율을 곱한 거예요. 그죠? 감가율은 경과연수 곱하기 경년 감가율 해서 경과가 얼마만큼 됐는데 매년 얼마만큼 줄어드니 얼마만큼 감가가 되니 경년 감가율을 곱한 거라고 했습니다. 제조달 가액 보장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만 제조달 가액으로 보상하더라. 화재대물 배상 책임 특약 정의 잘 봐두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부상하지 않는 손해. 그 다음에 수재위험 부부장 특약 정의 잘 봐두셔야 하고요. 보험기간은 1년의 원칙이지만 그죠? 고정식 외에 그죠? 단기로 가입하는 그죠? 이동식도 가입이 가능하더라. 하지만 존치 기간이 4개월 이상이어야 되고 보험 기간을 내가 내 마음대로 수정할 수는 없더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보험 가입 금액, 농업용 시설물, 부대시설, 시설 작물이 각각 다릅니다. 농업용 시설물은 제조달 기준 금액의 90에서 130%, 비가림 시설하고 구분하세요. 비가림 시설은 80에서 130%였습니다. 적산으로 기준금액 산정이 불가능한 것, 유리온실, 내재형 하우스, 비규격 하우스는 계약자 고지사항을 따르는데 그 중 유리온실, 경량철골조 유리온실 같은 경우에는 최소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 단위면적당 가입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소와 최대 단가입니다. 단가 그죠? 단위면적당 단가라는 거죠. 부대시설은 계약자 고지사항을 따릅니다. 고지사항 따라서 보험 가액을 추정해가지고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하더라. 시설 작물은 내가 재배할 작물 중에서 생산비가 가장 높은 거 그거에 50에서 100% 내에서 계약자가 결정하더라. 자, 보험 가입 금액이 나왔다고 한다면 보험료가 나와야 되겠죠. 보험료는 자, 나눠집니다. 나눠져서 원예시설이 조금 어렵게 느껴져요. 보험료가.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는 거. 자, 농업용 시설물하고 부대시설이 나눠집니다. 자, 농업용 시설물은 또 우리가 구조체와 피복제가 있죠. 자, 한번 볼게요. 농업용 시설물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자, 우리가 지역별, 종별이란 것을 예전에 배운 적이 있어요. 어디에서요? 해가림 시설에서. 하지만 해가림 시설에서는 그는 지역별 보험료율만 업방에는 기재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종구분을 해서 업방에 표기가 되어 있어서 종구분을 해서 문제를 출제되었다고 한다면 그죠? 종별료율도 곱해줘야 된다고 했죠. 해가림 시설의 종별료율의 1에 해당되는 것은 3종이었어요. 해가림 시설 할 때 제가 계속 강조를 했죠. 해가림 시설만 3종이
요율 상대도가 1이지만 나머지 원예나 버섯은 4종이 요율 상대도가 1이더라. 대신 2종, 3종, 4종, 5종을 구분하는 보험료율, 차등 상세에 관한 부분은 같더라. 대신 원예시슬과 버섯에서는 1종이 추가됩니다. 해갈시슬은 1종이 없어요. 그죠? 1종은 없고 원예시슬하고 버섯에서는 1종이 어떤 거냐면 유리, 철골, 페트 온실, 철골, 유리 온실, 결국 유리 온실이 다 일종에 해당이 되겠네요. 튼튼하게 그만큼 지어졌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종, 지역별 내재형 설계 기준의 120% 이상인 하우스. 그 다음에 3종은 100에서 120 미만인 거. 뭐가 기준입니까? 허용 적설심, 그죠? 허용 풍속. 자, 4종, 5종의 감은 허용 적설심과 허용 풍속의 기준이 있어요. 기준 수치 암기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4종, 5종은 설계 기준의 100% 미만이네요. 허용 적설심이 4종은 7.9cm 이상, 허용 풍속은 10.5m/s 이상이 되겠네요. 5종은 대신 미만이 되겠죠. 자, 주계약 적용 보험료 갑니다. 농업용 시설물 보험가입 금액에 보험가입 금액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제도달 기준 금액에 90에서 130% 나오겠네요. 그죠? 지역별 농업용 시설물 종별 보험료율, 지역별 보험료율도 곱하고 농업용 시설물 종별 보험료율도 곱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되는 거, 점이 하나 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지역별 보험료율을 주면 그 요율도 곱하고 종별 요율을 줬다면 종별 요율도 곱하는 겁니다. 플러스 뭐가 있나요? 농업용 시설물 부대시설까지 있죠. 부대시설은 보험가입금액, 계약자 고지사항을 따른다고 했어요. 계약자 고지사항을 따라서 보험가액을 추정해서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하더라 라고 되어 있고요. 자, 부대시설은 종별이란 게 없어요. 부대시설은 따라오는 거잖아요. 농업용 시설물에 난방시설이라든지 냉방시설이라든지 보온시설이라든지 양기시설은 종별요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부대시설 보험료율만 곱해줍니다. 그 여태껏 이제 그 2021년도까지 옆방에 보장 수준별 위험률이란 게 있었죠. 곱하기 단기 요율 적용 주수. 아직 이동식이라고 한다면 단기로 가입하기는 가능하죠. 단기 요율 적용 주수를 곱해주게 되겠네요. 그다음에 우리가 옆방에는 여기 산시까지 적혀져 있지만 뭐라고 되어 있나요? 수재위험 보보장 특약에 가입을 했을 경우에 보험료의 90%를 적용하더라. 할인을 해주더란 얘기죠. 수재위험 보보장에 가입했어요 라고 한다면 곱하기 0.9 또는 90% 해서 수재위험 보보장 특약에 가입해서 보험료 할인을 해주더라. 보장 수준별 위험률이란 건 어떤 거냐면 이게 보험금하고 연관이 되는 건데요. 보험금 잠깐 가볼게요. 예전에는 보험금이 손자 곱하기 보상 비율이었어요. 손자만 있는 것은 해가림 시설이 손자죠. 그죠? 비가림 시설 손자죠. 그죠? 해가림 시설은 손자에 그죠? 비교하죠. 비례보상 있죠. 자, 근데 원예시설 같은 경우는 손자와 보험가입 금액을 비교해서 곱하기 보상 비율이란 것을 곱했어요. 예전에는 보험금은. 그런데 21년도 마지막 약간의 보상 비율이 없어졌죠. 이 보상 비율. 자, 보상 비율 몇 프로로 보상 받겠어요? 하는 거 없어졌어요. 그래서 손자와 보험가입 금액을 비교해서 작은 값이 보험금이 됩니다. 그럼 이 보상 비율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보상 비율이 70%예요 하면 보장 수준별 위험률이 70%였거든요. 보상 비율이 80%예요 하면 보장 수준별 위험률이 80%였어요. 그러면 보장 비율이 없어졌다는 것은 보장 수준별 위험률도 없어진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근데 자, 1과목에 관한 보험료에 관한 부분은 약간에는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서가 나오면 최종 정리하도록 할게요. 1과목에 대한 보험료 부분. 그죠? 보험료는 그 보장 방식, 보장 비율이 없어져요. 이제 1과목에 대한 보험료는 우선은 안고 가겠습니다. 기본서 나오면 최종 정리할게요. 화재 위험 보장 특약 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재 위험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화재 위험 보장 특약 보험료율이 따로 있어요.
곱하기 여기도 보장 수준별 위험률이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기본서 나오면 최종 정리할게요. 우선은 보장 수준별 위험률 곱한다고 암기를 하고 갈게요. 단기요율 적용 지수란 게 있더라. 자, 보정 수준별 위험률 똑같이 있죠? 이거 업방이 지금 현재 업방이 그대로 있는 거. 내가 100%다. 그러면 그대로 1. 그죠? 90%다 하면 0.9. 80%다 하면 0.8. 70, 60, 50. 딱 지수 똑같이 갑니다. 자, 그러면 단기요율 적용 지수란 어떤 거냐? 단기요율 적용 지수 한번 보고 가야 되겠는데. 단기요율 적용 지수 여기 있네요. 자, 단기요율이란 게 있어요. 그죠? 단기요율. 1년 미만으로 가입했을 경우에 단기요율은 원래는 100%를 곱하는 게 정상이겠죠. 1년으로 가입을 했다고 한다면. 하지만 단기로 가입했어요. 그죠? 보험기간 6월, 7월, 8월, 9월, 11월, 12월 뭐 쭉 있어요. 자, 단기요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3개월 가입했어. 그럼 단기요율은 40%, 0.4를 곱하는 거예요. 내가 7개월만 가입했어. 라고 한다면 75%, 0.75를 곱해요. 그런데 우리 옆방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좀 더 헷갈리죠. 자, 단기요율을 달마다 10%씩 가산을 한대요. 가산을. 근데 가산하지 않는 달이 있어요. 여기서 빠지는 거. 4월달, 우리 딱 놀러가기 좋은 달. 4월, 5월, 봄에. 그 다음에 10월. 자, 봄 4월 5일 놀러가기 딱 좋은 시기죠. 10월 가을 단풍 놀러가기. 4, 5월은 꽃 구경하기가 좋은 시기고요. 10월은 단풍 구경을 하기가 좋은 시기인데 이 시기에는 재가 잘 없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단기요율 적용 지수를 4월, 5월, 10월에는 가산을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1월부터 나는 5월까지 5개월을 가입했어요. 5개월이면 단기요율 중요수를 며칠 곱해야 되나요? 60%, 0.6, 60%를 곱해야 되는데 월마다 가산을 한다고요. 1, 2, 3, 4, 5. 근데 가산하지 않는 달이 4월, 5월은 가산하지 않는다고. 10월. 그러면 1, 2, 3은 10%씩 가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 30%를 가산하면 30%에서 단기요율 적용 지수가 90%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8개월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8개월에는 8월달까지다. 그죠? 8월달까지 8개월을 하면 80%예요. 그죠? 80%. 근데 자, 8개월인데 4, 5월만 빼고 나머지 다 가산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6개월이 가산이다. 그럼 80% 곱하기 더하기 60%가 되면 얼마가 돼요? 140%가 돼요. 그런데 이 단기요율 적용 지수는 뭘 넘을 수가 없더라? 100%를 넘어설 수가 없더라. 그래서 이렇게 140%가 됐을 때는 그대로 100%를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단기요율 적용 지수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화재위험 보장 특약 있죠? 화재위험 보장 특약은 단기요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화재하고 섞여놨을 때 단기요율 적용 지수 잘 구분하셔야 돼요. 화재에 관련된 것들은 단기요율 적용을 하지 않더라. 꼼꼼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원에는 보험료가 조금 어려워요. 그죠?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단기요율 적용 지수를 주계약 적용 보험료에도 곱하고 특약인 화재에도 곱하는데 화재는 자 10% 가산합니다 라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단기요율 적용 지수는 100%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매돌을 가산하지 않는다고요? 4월, 5월 꽃피는 봄, 10월 단풍이 예쁜 가을은 가산하지 않더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재위험 부보장에 가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90% 할인을 해주더라. 여기 안에 있는 내용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잘 봐두셔야 합니다. 시설 작물이네요. 시설 작물도 보험 가입 금액이 있어요. 그죠? 작물 재배 예정인 그 작물 중에서 생산비가 가장 높은 거에 그 작물 가액의 50에서 100% 사이에서 보험 가입을 결정해요. 그죠? 자, 이것 역시도 지역별, 종별 보험료율이 있습니다. 지역별 보험료율도 곱하고 종별 보험료율도 곱해요. 1종에서 5종까지 같습니다. 단기요율 적용 지수 적용도 같습니다.
만일에 수재위원 부보장에 가입했다고 한다면 90% 적용도 같습니다. 됐나요? 근데 이게 수재위원 부부장이 이렇게 위로 갈게요. 화재에 관한 부분은 조금 애매모호해요. 그죠? 화재는 어차피 물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그죠? 그죠? 이게 엇방에 이 수재위원 부보장에 대한 단서가 조금 혼동이 되게 적혀져 있어서 우선 화재위험 보장 특약보험료에는 수재위험 부부장에 관한 부분은 기본서가 나오면 정리를 할게요. 주계약에는 모두 적용하는 걸로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화재위험 적용보험료입니다.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화재위험 보장 특약 영업료율의 단기요율 적용 지수가 있더라. 시설장부에는 보장 수준별 위험률이란 게 없어요. 그리고 예전 20년도까지는 부보 비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이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졌습니다. 단기요율 적용 지수만 잘 봐두면 되겠다. 그죠? 자, 화재 대물 배상 책임 특약 적용 보험료입니다. 요건 요 위로 올려놓을게요. 교재. 그다음에 화재 대물 배상 책임 특약 적용 보험료는 이거는 산식이 정해져 있어요. 아직 시험에는 안 나왔어요. 자, 어떤 거? 산출 기초 금액에다가 화재 위험 보장 특약 요율이 따로 있어요. 이건 줍니다. 대물 인산 계수라는 게 있네요. 그게 단기요율 적용 지수를 곱합니다. 화재니까 단기요율은 10% 가산 안 하겠죠? 그죠? 자, 대물 인산 계수는 어떤 거냐면 얼마만큼 가입 금액을 정해갖고 줄래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30억까지죠. 최저가 1000만 원에서 최고가 30억까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그죠? 1억까지만 보상받을래 라고 한다면 대물 인상계수는 3.45를 곱해주는 거예요. 되겠나요? 나는 10억까지 보상되게 할래 라고 가입을 한다면 6.12를 곱해준다는 겁니다. 대물 인상계수는 내 금액에 맞춰서 인상계수를 찾아서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산출 기초금액 1200 25,000원 이렇게 되나요? 저는 그냥 1202500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이게 머릿속에 바뀌어서 그냥 1202500 이렇게 암기가 되어 있는데 1200 25,000원 산출 기초 금액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만일에 산출 기초 금액을 문제에서 제시를 했다면 그대로 하시면 되겠지만 문제 제시하지 않았다면 암기한 상태에서 그대로 가야 되겠죠. 암기 요즘은 자꾸 안 알려주고 시험 문제 출제하더라고요. 뭐 경과 비율이라든지 생장일수라든지 표준 생장일수라든지 지난 시대 시험에도 버섯의 표준 생장일수를 제시하지 않고 시험 출제했죠. 그죠? 경과 비율 같은 것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뭐 그것까지 외워야 되냐라고 한다면 조금 그래요. 그죠? 보험금입니다. 손자니까 그죠? 지급 조건은 보상하는 손해로 손해액이 자기 부담금을 초과해야 주겠죠. 그죠? 손해액과 자기 부담금과 보험가입 금액을 비교해서 작은 값입니다. 예전엔 여기에 곱하기 보상 비율이 있었다고 했어요. 없어졌습니다. 약간 21년도 11월달 약간에 보면 보상 비율이 없어졌고요. 보상 비율 없어졌고 그대로 적용입니다. 자, 복구를 하지 않았어요. 그죠? 경영 감가율을 적용한 시가로 보상합니다. 복구를 했어요. 그죠? 복구를 했어요. 복구를 해도 실은 시가죠. 그죠? 맞나요? 근데 만일에 뭘 가입하면 시가가 아닌가요? 제주달 보장 특약에 가입하면 그죠? 제주달 보장 특약에 가입하면 제주달 가액 보장 특약에 가입하면 제주달 가액으로 보상을 합니다. 맞나요? 그죠? 근데 복구를 하지 않았어. 그냥 복구하지 않았으면 특약에 가입하든 가입하지 않든 무조건 시가 보상이에요. 그죠? 자, 화재 손해는 자기 부담금 미적용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기 부담금 미적용인 것들은 모두 특약일 때. 예를 들어서 자기 부담금을 적용했던 거 어떤 거였나요? 해가림 시설. 해가림 시설은 화재가 주계약이에요. 주계약인 것들은 자기 부담금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자기 부담금을 적용하지 않는 화재 손해는 다 특약인 거예요. 특약으로 있는 것은 비가림 시설, 그 다음에 원해 시설, 나중에 버섯 재배 시설이 다 되겠네요. 그죠? 자, 조사 기준입니다. 손해, 이 과목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대로 1과목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가져와 봤어요.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 가액을 따라 손해액을 산출합니다.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
복구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 손해가 생긴 그때와 곳에서 복구를 하지 않았어 하면 무조건 시가로 보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제가 경상도 살고 있으니까 경상도에서 제 고향이 함안이니까 함안 해볼게요. 함안에서 온해시설에서 작물을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태풍이 불어가지고 온해시설이 다 넘어진 거예요. 그죠? 손해가 났어요. 근데 이 함안 이 지역에서 내가 원래 처음에 설치한 데 손해가 생긴 때와 곳이죠. 여기에서 복구를 했다면 만일에 제조달 가액 특약 가입돼 있다고 한다면 제조달 가액으로 그대로 주겠죠. 그죠? 하지만 나는 이제 이곳에 살기가 싫어. 나 저 위에 윗지방으로 이사 갈래. 경기도로 이사 갈래. 경기도로 이사 갈래. 그래서 수리 복구 안 할래. 라고 했다든지 또는 경기도에 가서 나는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복구할 거야. 똑같이 지을 거야? 라고 한다면 내가 손해가 생긴 이때와 곳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시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조달 가액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했어요? 했으면 제조달 가액으로 손해액을 산출하더라. 제조달 가액이란 어떤 거? 내 보험 목적물의 동형, 동질의 신품으로 똑같이 만드는 거. 그죠? 그것을 재조달하는 데 드는 소요되는 비용, 금액이 되겠더라. 그죠? 자, 제조달 가액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했을 때만 제조달 가액으로 보상을 하고 이제는 온해시설도 시가로 하더라 라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특별약관에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제조달 가액 보장 특별약관, 제조달 가액 보장 특약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원래 보험의 목적 그 장소에서 실제 수리 복구하지 않으면 시가 보상 맞습니다. 시가 보상한다는 건 어떤 건가요? 감가를 적용해서 감가 삼각된 금액으로 보상한다는 얘기죠. 그죠? 평가 단위입니다. 목적물로 분리 가능한 시설 한 동을 기준으로 한다. 여러 동이 있다고 한다면 동별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평가는 동별로 하고 목적물별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기 부담금은 어떻게 산정했나요? 시설 단지 단위로 했죠. 이 목적물별로 너도 10만원, 너도 10만원, 너도 10만원 넘어야가 아니라 그죠? 우리 자기 부담금은 단지 단위로 해서 자기 부담금을 적용하고 실제로 조사하는 평가는 이 목적물 한 동을 조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약관입니다. 제조달 가액 보장 특별약관에서 약관 그대로 가져와 봤고요. 자, 제조달 가액 보장 특별약관입니다. 이 특약에 가입해야만 이제 제조달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해서 보상해 준다라는 얘기예요. 이 특약에 가입 안 했어? 그러면 온해시설도 시가로 보상한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바뀐 거죠? 그죠? 자, 온해시설 작물입니다. 작물은 자, 보상하는 재해로 한 사고마다 생산비 보장 보험금이 얼마를 넘어가야 된다고요? 10만원만 넘어가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만원까지는 돈 안 준다는 거죠. 일종의 그거를 소손해 면책금이라고 하는데요. 소손해 아주 조금만 손해가 일어났을 때는 보험금을 신청하지 말란 얘기예요. 결국은 그죠? 자, 소손해 10만원까지는 보험금을 주지 않아요. 근데 10만원을 넘어가면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딸기 외 품목 첫 번째, 두 번째 장미, 그다음에 부추, 세 번째 시금치 외 품목. 네 가지입니다. 딸기 외, 장미, 그다음에 부추, 시금치 외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딸기 외 품목들은 자, 생산비 보장 보험금이 어떻게 되냐면 딸기 외 품목들은 보장 품목이 굉장히 많아서 딸기 하나만이었다 하면 피해 작물이라 말을 쓰지 않을 텐데 딸기면 딸기 재배 면적 곱하기 딸기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에 경과 비율에 피해율을 곱할 거다 이렇게 할 텐데요. 지금 품목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퉁쳐서 하기 때문에 피해 작물의 재배 면적 예전에는 이게 가입 면적이었어요. 20년도에는 21년도부터 변경되었죠. 재배 면적을 곱합니다. 가입 면적 아니에요. 하지만 보험 가입 금액은 가입 면적이죠. 그죠? 보험금은 재배 면적이라는 거. 자, 피해 작물의 재배 면적 곱하기 피해 작물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 결국 이게 뭔가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가액이 되는 거네요. 그죠? 보험가입 금액은 가입 면적의 그죠?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가 될 거고, 자, 재배 면적의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는 보험가액이 되는 거죠. 그죠? 보험가액에다가 경과 비율 곱하기 피해율을 곱하더라. 우리 경과 비율 어디서 배웠나요? 생산비, 보장, 밭작물, 고추, 브로콜리. 기억나시죠? 경과 비율, 그죠? 경과 비율 어떻게 했죠? 우리 고추 할 때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표준 생장일수분의 생장일수. 이게 경과 비율이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죠? 이때 이 알파 준비기 생산비 개수가 그죠? 바뀐다고 했죠. 고추는 옛날에 55.7에서 55.6이 됐고요. 그죠? 브로콜리도 50.509시 50.9에서 49.5%로 변경된다고 했어요. 그죠? 자, 딸기 외의 품목은 여기 준비기 생산비 개수가 40%입니다. 40%. 이건 기억을 해 두셔야 해요. 이거 5회 때 시험에 나왔어요. 5회 때 15점짜리 문제로 보험금은 산출식을 쓰시오 라고 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나와서 또 나올까 싶긴 한데 그래도 40% 적용 이거 알려주지 않고 시험 출제됐었습니다. 자, 경과 비율 곱하기 피해율. 이 피해율은 나중에 이 과목에서 배우겠지만 1과목에서는 그냥 피해율을 줍니다. 그죠? 이 과목에서는 그죠? PB 곱하기 손비 이렇게 가죠.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 해서 곱하기가 들어갑니다. 그죠? 자, 피해작물 재배 면적의 피해작물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의 경과 비율 곱하기 피해율 첫 번째. 두 번째 장미가 되겠네요. 장미는 왜 특이하게 따로 분리를 해놨냐면 장미는 죽었을 때도 보장을 해줍니다. 보통은 고사되어 죽은 나무, 고사된 나무는 보장해 주지 않는데요. 유일하게 장미는 죽은 것도 보상을 해줘요. 그래서 줄기, 잎, 꽃 등의 손해가 발생해서 나무가 죽지 않았을 때도 주고 나무고 보상하는 재해로 나무가 죽은 경우에도 준다는 얘기예요. 장미는 장미 하나니까 장미 재배 면적이 왔네요. 장미 재배 면적. 자, 살았을 때는 장미 단위 면적당 나무 생종 시의 보장 생산비를 곱하고요. 자, 장미에는 경과 비율이란 게 없어요. 바로 피해율을 곱해줍니다. 죽었을 때는 장미 단위 면적당 나무 고사 보장 생산비에다 피해율을 곱해줍니다. 생존했을 때는 생존 시 보장 생산비, 고사했을 때는 나무 고사 보장 생산비를 곱해주는구나 라는 게 다르고요. 피해율은 역시나 PB 곱하기 손비, 나중에 PB 곱하기 손비. 이 과목에서 배우겠지만 나무가 고사했을 때 손해 정도 비율은 무조건 100%가 됩니다. 그것도 시험에 잘 나올 수 있어요. 자, 부추입니다. 부추 별도로 구분해놨네요. 부추 하나만 있으니까 부추 재배 면적 곱하기 부추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 곱하기 피해율 곱하기 70%네요. 부추에도 경과 비율은 없어요. 근데 부추는 생산비 보장 보험금이 보험가입 금액의 70% 한도 내에서만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곱하기 70%라는 게 붙습니다. 부추는 피해를 입어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다시 또 나거든요. 그래서 70%만큼만 보장해줄게 라는 거예요. 자, 사실 이 부분은 지금은 이제 보험 가액 곱하기 피해율 곱하기 70%지만 우리 그 생산비 보장 가짜물 거기 고추 브로콜리 배울 때도 똑같이 장경 피자 이렇게 배웠죠. 그죠? 그것처럼 그거하고 똑같은 게요. 이거는 잔존 보험 가액 개념이 생산비 보장 가짜물에는 있고, 그죠? 여기도 결국은 보험 가액 금액 내에서 보장을 받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는 보험 가액이 되는 것만 다른 겁니다. 그죠? 자, 보험 가액 곱하기 경과 비율 곱하기 피해율이 된다는 것만 달라요. 경과 비율, 피해율 같고 경과 비율 없는 품목은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장미, 부추는 경과 비율이 없더라. 네, 마지막 시금치 외 품목입니다. 시금치, 파, 무, 쑥갓. 그래서 저는 이거 암기할 때 무시하니까 무시 그죠? 무 사투리가 경상도에서 무시라고 하거든요. 무시하니까 쪽발리고 그래서 쑥스럽다 해서 무시 쪽쑥 이렇게 무시를 하니까 쪽발리고 쑥스럽다 해서 무시 쪽쑥 이렇게 암기를 했고요. 자, 이 품목들은 자 나머지는 전부 다 정식을 하는 거예요. 그죠? 정식을 하는 건데 여기에 있는 이 품목만 파종을 하는 품목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경과 비율 곱하기 피해율 이 과목에서 이 경과 비율이 앞에 이 부분이 없었어요. 표준 생장일수분의 생장일수만 경과 비율이었는데 이제 약간이 변경되었어요. 변경되어서 생산비, 준비기 생산비 개수가 10%만큼은 든다는 얘기예요. 그죠? 아무리 파종을 하는 거라도 기본 생산비가 들더란 얘기죠. 그래서 10%만큼은 추가해 준 거예요. 그래서 준비기 생산비 개수가 10% 추가되었다는 거 이거 암기해 두셔야 해요. 자, 무시, 쪽숙, 여시도 4개 품목이기 때문에 어느 한 품목을 가지고 누구의 재배 면적 이렇게 하기가 그렇죠. 그래서 피해 작물의 재배 면적, 피해 작물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의 경과 비율 곱하기 피해율이 되겠네요. 그죠? 자, 피해율은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입니다. PB, 손비라고 했고요. 자, 보험 가액 금액과 이게 지금 제가 보험 가액이라고 했죠. 그죠? 보험 가액을 비교했을 때 보험 가입 금액이 더 작은 경우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작아요. 그죠? 이거 어떤 거예요? 일부 보험이죠. 그죠? 우리 해가림 시설에서 전부 보험, 초과 보험, 일부 보험을 배웠어요. 전부 보험일 때는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을 해주더라. 그죠? 그죠? 초과 보험일 때는 보험 가입 금액이 훨씬 크잖아요. 그럴 때는 보험 가입 한도 내에서 보장을 해주더라. 일부 보험이에요.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입보다 작아요. 그때는 비례 보상하더라 라고 배웠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원예시설 버섯도 일부 보험 가입 시에 보험 가입 금액이 가액보다 작을 때 가액이란 것은 결국 작물의 재배 면적 곱하기 피해 작물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가 되는 거예요. 생산비보다 작을 때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입보다 작을 때는 비례 보상하더라. 작년에 버섯은 업무방법세에 들어와 있었는데 해가림 원예시설은 업무방법세에 없어가지고 조금 혼란이 있었죠. 그죠? 하지만 약간의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비례 보상한다는 거 일부 보험일 때 비례 보상합니다. 자, 시설작물 보험금이네요. 생산비 보장 보험금은 10만원을 초과해야 주더라. 10만원 초과하면 전액 보상하더라. 결국은 소손해 면책금, 조그만 손해일 때 그 면책금은 10만원이더라. 10만원을 구분해야 됩니다. 자, 소손해 면책금은 이거는 이제 실무에 나오는 건데 이건 사실 시험 칠 때는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을 거예요. 자, 소손해 면책금은 단지 기준이 아니라 하우스 동별로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목적물을 조사하는 기준이 뭐요? 동기준이라 했잖아요. 목적물, 그죠? 목적물별로 평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소손해 면책금은 여기마다 넘어가야 10만원씩 넘어가야 준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부담금하고 소손해 면책금은 다른 거예요. 자기부담금은 단지 단위로 적용을 한다고 했어요. 소손해 면책금하고 자기부담금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생산비 보장 보험금입니다. 결국은 피해 작물의 재배 면적 곱하기 피해 작물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의 경과 비율과 피해율 곱하기 빠졌네요. 경과 비율 곱하기 피해율이 되는데 자, 이때 그죠? 경과 비율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더라. 경과 비율이 없는 것은 장미와 부추가 경과 비율이 없더라 라고 했죠. 그죠? 자, 피해 작물의 재배 면적 곱하기 피해 작물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를 우리가 보험 가액이라고 하더라. 보험 가액이 보험 가액 금액보다 크다 라는 얘기는 결국은 일부 보험에 들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비례 보상을 하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험금은 최종 보험금은 우리가 계산된 생산비 보장 보험금의 보험 가액 금액 그죠? 나누기 보험 가액이 되더라. 이 보험 가액이라는 것이 피해 작물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에 피해 작물의 재배 면적을 곱한 거더라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기부담금하고 소손해 면책금입니다. 자,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10%죠. 10%, 최저가 30만원, 최대가 100만원. 피복제 단독 사고일 때는 최저가 10만원, 최대가 30만원. 화재 손해는 특약이기 때문에 자기부담금 적용하지 않습니다. 맞나요? 자기부담은 어떻게 적용한다? 단지 단위로 적용하고 단지 단위 1 사고당 사고가 있을 때마다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소손해 면책금이란 거 어떤 거? 요거 7회 때 시험에 나왔어요. 그죠? 나왔습니다. 보상하는 제로 한 사고당 생산비 보장 보험금이 얼마를 넘어가요? 10만 원을 초과해야 준다는 거예요. 10만 원 이하라고 한다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더라. 결국은 소손해 면책금은 10만 원이 되겠네요. 10만 원까지는 안 준다는 얘기죠. 10만 원을 초과해야만 주더라. 단기요율은 설명드렸어요. 그죠? 이동식 하우스, 그죠? 일 경우에 이동식 하우스에 있는 시설 작물일 경우에는 단기요율 적용 지수를 곱해주는데 단기요율은 100%를 넘을 수 없고 그죠? 4월, 5월, 10월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달마다 10%씩 가산을 하더라 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환급보험료 1과목에서 나오죠. 환급보험료는 우리가 여기는 이제 단기요율이란 걸 배우잖아요. 그죠? 원예시설의 환급보험료는 우리가 알고 있던 보험료하고 조금 달라요. 우리가 예전에는 다른 작물들은 환급보험료 계산할 때 내가 계약자 부담 보험료 곱하기 미경과 비율을 곱했어요. 그죠? 미경과 비율을 곱했는데 여기는 단기요율 적용지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환급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계약자 부담 보험료에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 만일에 내가 1월부터 8월까지 해서 가입을 했어요. 근데 5월에 사고가 났어요. 그죠? 5월에 해지를 했어요. 그러면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적용한 내 전체 계약자 부담 보험료에서 1월 달에서 5월 달까지 단기요율을 계산해가지고 적용한 보험료를 이것만큼 일단 빼준다는 거야. 그럼 이 나머지가 내가 환급받을 수 있는 보험료가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해서 계산한다는 거.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50만 원인데 단기요율로 적용한 보험료가 25만 원이에요. 그러면 계약자 부담 보험료에서 단기요율로 그 기간만큼 계산한 보험료를 빼서 환급 보험료를 계산한다는 거. 그게 조금 달라요. 계약 인수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전국 단위로 가입 가능하고요. 도서지역에 관한 내용 같습니다. 보험 가입 자격은 다른 거하고 어떻게 다르냐면 요 앞부분까지는 다 같아요. 농업 경영체에 들어가야 되고 등록한 져야 되고 뭐 다 같은데 시설 작물 재배용 원예 시설을 예전에는 뭐 해야 되나요? 경작하는 실제 경작자, 주된 경작자가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원예 시설은 소유하는 자료도 할 수 있어요. 소유 또는 관리하는 개인 또는 법인도 할 수. 왜냐면 금액 단위가 크기 때문에 꼭 그 경작하는 사람 외에도 실제로 경작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임대해서 경작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임대인들이 이 보험을 들기에는 이 금액 단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 또는 관리하는 개인 또는 법인도 가능하더라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시설작물 농업경영지에 등록한 자 같아요. 자, 실제 경작하는 주된 경작자여야 됩니다. 작물은 주된 경작자여야 되고요. 농업용 시설물과 부대시설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개인, 법인도 가능하더라 라는 거 구분해서 암기하셔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의 미성년, 피한정, 피성년에 관한 부분은 같습니다. 보험 가입 기준입니다. 시설 1단지 단위로 가입하더라. 이 부분은 좀 다르죠? 다른 거하고, 그죠? 그 다음에 전체 가입해야 되고 일부 하우스만 가입하는 거 안 돼요. 우리가 일부 나무만 가입하는 거 안 돼요. 라는 거하고 같은 개념이죠? 그죠? 연동하우스 유리온실 한동 기준이란 건 어떤 거냐면 기둥, 중방, 방풍벽, 석가래 등을 구조적으로 연결된 일체의 시설을 말하더라 라는 거. 이거 왜 이렇게 했냐면 작년에 모의고사 때 이거 벨라 또 이거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걸 꼭 가로넣기 해가지고 또 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시험 어디에서 나오는지 이제 뭐 예측을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봐두라는 의미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뒀습니다. 자, 한 단지 내에 단동, 연동이 혼재되어 있어요. 그럼 각각 따로 들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농지내 밭작물도 그렇다고 했잖아요. 한 밭 안에 마늘이 이것만큼 심어져 있고 양파가 심어져 있다고 한다면 같이 드는 게 아니라 마늘 따로 들고 양파 따로 들잖아요. 그죠? 감도 단감하고 떫은감이 각각 다른 품목이라고 했죠. 그것처럼 단동, 연동을 섞어서 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단동하우스가 있고 단지 내에 연동하우스가 있다면 단동은 단동만 들고 연동은 연동만 각각 구분해서 개별단지로 가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소 가입 면적입니다. 최소 가입 면적 이거
7회 때 시험에 비가림 시설 해서 나왔죠. 비가림 시설의 최소 가입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 자, 원예 시설은 300제곱미터 이상이고요. 단동, 연동 하우스일 때만 그렇고 유리 온실일 때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 볼게요. 농업용 시설물을 가입해야 부대시설 및 시설작물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죠? 왜? 농업용 시설물, 우리가 인삼도 그렇잖아요. 인삼 재배시설하고 인삼 같이 세트로 가입하잖아요. 그것처럼, 인삼은 그런데요. 이제 비가림 시설도 이제 바뀌거든요. 비가림 시설도 예전에는 비가림 시설하고 안에 그 작물들, 과일들하고 같이 가입했는데 지금은 따로 구분해서 가입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농업용 시설물을 가입해야 부대시설 및 시설작물 가입이 가능한데, 자, 유리 온실의 경우에는 부대시설 및 시설작물만 가입하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죠? 따로따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유자하고 임대해서 농사 짓는 사람하고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유리 온실일 경우에만 부대시설하고 시설작물만 가입이 임대인 같은 경우는 부대시설하고 시설작물만 가입하고 소유자가 농업용 시설물을 가입해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인수제한 목적물이고요. 조금 특이한 것만 봐줄게요. 작업동, 창고동으로 시설작물로 경작하지 않는 거. 그냥 작업동, 창고동은 실제로 우리 가입 면적에서 제외. 볼게요. 농업용 시설물 한동 면적의 80% 이상을 가입해야 우리가 시설작물 재배용 하우스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우스라고 했는데 작업동, 창고동은 시설작물 경작용으로 사용자 짓는 시설인데 이게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실제로 시설작물 재배를 하는 게 80% 이상이라고 한다면 가입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작업동, 창고동만 있는 시설작물 경작용으로 하지 않는 시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데 같이 있는 경우들, 실은 대부분 같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원예시설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워낙 단위가 크기 때문에. 하지만 요거는 부분이고 전체가 80% 이상 시설작물을 재배하고 있다면 가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되겠나요? 자, 피복제가 없거나 시설작물 재배하고 있지 않은 시설 안 돼요. 근데 피복제가 없더라도 한시적 휴경일 때는 된다고 했죠. 가로놓기 나올 수 있다는 거. 목재, 죽재 시공된 거 안 되고, 목재, 죽재 시공된 거 안 된 건 비가림 시설에서도 같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원예 시설이기 때문에 버섯 재배사하고 비가림 시설은 안 돼요. 원예 시설이라서 그렇죠. 버섯 재배사 및 비가림 시설. 버섯 재배사는 원예 시설하고 좀 다릅니다. 그죠? 자, 우리가 판넬 같은 걸로 막 짓기도 하고 막 다 다르잖아요. 버섯 재배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원예 시설 다르게 버섯 재배사, 비가림 시설. 비가림 시설은 위쪽에만 비가림이 되어 있지 옆에는 전부 다 뚫려 있잖아요. 옆에는. 그래서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구조체, 피복제 목적물이 변형되거나 훼손된 거 목적물의 소유권에 대한 항의를 보내. 이거는 우리가 배웠던 해가림 시설 이런 거 다 같습니다. 비가림 시설하고 다 같아요. 자, 건축 또는 공사 중인 시설. 이것도 같죠? 그죠? 1년 이내에 철거 예정인 고정식 시설. 1년 이내에 철거 예정인 이동식은 괜찮아. 이동식 자체는 1년 이내에 철거할 거잖아요? 이동식은 괜찮은데 1년 이내에 철거를 할 고정식 시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천 부지 상습 침수구역에 소재한 시설 안 되고요. 자, 다만 수재위원 부보장에 가입하여 풍제만은 보장이 가능하더라 라고 있죠. 수재이윤 부보장에 가입한다는 얘기는 수재에 대한 어떤 보장은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보험료를 몇 프로 할인해 주더라? 90% 할인해 주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풍제는 풍수의 보험이에요. 풍수의 보험. 그죠? 풍수의 보험을 따로 들거나 풍수의 보험 따로 들었으면 또 이거 안 되죠. 하지만 풍수의 보험 따로 들지 않았는데 그죠? 강한 바람이죠. 계속 풍제라는 얘기는 강한 바람으로 인한 거는 보상이 되잖아요. 그죠? 자, 정부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다른 계약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시설. 이게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했던 풍수의 보험이에요. 풍수의 보험 따로 가입을 했다고 하면 그때는 이 풍제로 왔을 때는 이거 보장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죠? 자, 기타 인수가 부적절한 하우스 및 부대시설. 좀 파란색으로 조금 특이한 것들 OX 문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구분해서 넣어놔봤습니다. 자, 시설 작물입니다. 자, 요거 7회 때 시험에 나왔죠? 요 앞부분, 가 부분만 나왔어요.
이제는 막 전체를 쓰시오 뭐 이런 것보다는 부분 막 섞어서 나와요. 지금 1과목 문제들이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그래서 골고루 다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 시설 작물 재배용 하우스는 80% 이상 시설 작물을 재배해야 되는데 실제 시설 작물은 그 작물의 재배 면적이 시설 면적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인수 제한이래요. 시설 작물 재배용 하우스는 80% 이상이어야 가입이 가능해서 80% 들었어요. 또 여기에서 다시 50% 이상이 되어야 시설 작물 가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백합하고 카네이션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200제곱미터만 넘어가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50% 무조건 미만 50% 넘어야 되는 게 아니고 백합하고 카네이션은 200제곱미터만 넘어가면 인수가 되고 2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인수 제한이라는 거예요. 이거 가로 넣기 이렇게 50% 이렇게 시험에 나왔죠? 그죠? 분할이 안 된다고 제가 첫 번째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장백산 국화 해서 꽃을 재배하는 거 재배하고 파는 거야지 화분류 안 된다고 분할류 화분으로 판매한다는 거예요. 판매 목적 아닌 거 당연히 안 되죠. 그죠? 한 시설에서 화해류하고 비화해류를 혼식하는 건 안 된대요. 재배 중이거나 재배 예정인 것도 안 된대요. 근데 비화해류끼리 수박, 참외를 섞었어요. 그죠? 수박, 상추를 섞었어. 이거 다 된다는 거예요. 국화, 수박, 국화, 참외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화해류와 비화해류를 혼식하거나 다시 재배 예정인 거 안 됩니다. 통상적인 재배 시기 이건 3제 제제제 3제라고 외웠는데요. 저는 재배 시기, 재배 품목, 재배 방식이 다른 거. 여름 거하고 겨울 거를 섞어서 같이 작물 재배할 수 없죠. 그죠? 자, 그다음에 재배 품목, 재배 방식이 아예 다른 것들. 예를 들면 이런 뭐 재배 방식이 어떤 거는 양액 재배인데 어떤 거 옆에 뭐 토경 재배가 있다든지 토경 재배, 양액 재배 섞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여름 재배가 불가능한 지역에서 여름 재배 토마토를 재배한다든지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제 재배 시기, 재배 품목, 재배 방식이 아닌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인수 제한 제식 밀도는 10아르가 기준입니다. 10아르는 1000제곱미터라고 했죠. 그래서 이 제식 밀도 아직 시험에 안 나와서 1과목은 좀 암기할 게 많죠. 이 제식 밀도도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참외 수박은 좀 많이 크죠. 그러니까 수박 멜론은 참외 호박보다 훨씬 더 커요. 그래서 한 400 정도, 그죠? 400. 그다음에 400이라는 것은 좀 넓게 키운다는 얘기죠. 그죠? 그다음에 참외하고 호박은 600이네요. 10아르 기준. 풋고추는 1000. 그다음에 1500인 것은 저는 오프 장가토. 오빠가 장가를 토요일날 가더라. 이렇게 많이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오프 장가토. 오빠가 장가를 토요일날 간대요. 그래서 오이, 그죠? 파프리카 되겠죠, 그죠? 파프리카, 장미, 가지, 토마토는 1500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배추 모는 이제 3,000, 딸기 5,000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추 모 한 다발 3,000원, 딸기 한 바구니 5,000원. 또 이렇게 외웠습니다. 뭐 안 외울 수는 없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다음에 백합파입니다. 백합파. 이때 파는 대파입니다. 대파 15,000. 대파는 15,000 이게 실제로 우리 나와 있어요. 인수제한 목적물에 따로. 그래서 잘 암기해 두셔야 되고요. 쪽파는 다르네요. 대파하고 18,000. 대파가 좀 더 크잖아요. 그래서 15,000. 쪽파는 18,000. 좀 더 촘촘하게 심으면 된다는 얘기죠. 국화는 30,000. 자, 상추는 30,000. 자, 국화 한 박스 한 다발. 국화 한 다발 3만원. 국화 한 다발 3만원 비싸네요. 그죠? 자, 상추 한 박스 4만원. 자, 상추 한 다발 4만원. 상추 굉장히 비쌀 때다. 그죠? 자, 부추는 6.25 때부터 먹었다더라. 이렇게 암기했어요. 부추는 6.25 때부터 먹었다더래서 62500. 62,500. 저는 그렇게 암기했어요. 부추. 시금치는 10만. 그죠? 1, 10, 100, 10만. 그죠? 10만이네요. 시금치가 제일 촘촘하다. 그죠? 부추, 시금치 좀 특이하죠? 이런 것들 암기하셔야 되고요. 실은 이거 꼭 암기해야 될까요?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과목에서는. 왜? OX 문제가 나오니까.
보험 가입 금액 복원입니다.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5점짜리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 원예 시술의 소손해 면책금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서술하시오에서 나왔죠. 지난 그 7회 시험에. 가입 금액 복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 자, 보험 가입 금액 복원이란 건 어떤 거냐면, 보통 우리가 손해가 나서 보험금을 받았어요. 받았으면 우리는 앞에 생산비 보장 보험금은 어땠나요? 잔존 보험 가입금에서 시작했잖아요. 고추하고 브로콜리. 근데 원예시술은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을 사용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원예시설이나 버섯 재배사 같은 경우는 보험금을 받았어. 그러면 계속해서 더 이제 작물을 키우려고 한다면 그 시설을 다시 복원을 하지 복구를 하지 않으면 작물을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 보험금을 받은 거를 가지고 뭘 하냐면 시설을 복구하는 데 써요. 원래 상태대로 딱 되돌려 넣는 거죠. 제일 처음에 내가 작물을 처음 심을 때 또는 제일 처음에 구입했을 때와 똑같이처럼 복구를 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험금이 다른 데에 내가 들어가서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라 복구하는 데 들기 때문에 보험 가입 금액을 복원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험 기간 내에 보험 가입 금액을 넘어가는 손해만 아니라고 한다면 보험 가입 금액은 무조건 복원돼서 잔존 보험 가입 금액으로 해서 보험금을 주는 게 아니라 보험 가입 금액 내에서 보험금을 주는 거예요. 자, 보상 이후에 별도의 인수 처리 기준 없어요. 보험 가입 금액이 복원됩니다. 1차 사고, 2차 사고, 3차 사고가 계속 일어나도 2차, 3차 사고가 일어나요. 제일 처음에 가입했을 때하고 똑같이 보상, 손해액이 보상이 되고요. 자, 복구가 완료됐다고 농협에 복구 완료 신고는 해야 되겠죠? 합니다. 복구 완료 신고를 하면 내가 따로 뭐 복원을 신청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가입 금액이 자동으로 복원됩니다. 어떨 때 복원이 안 되냐면 내가 사고마다 보험금을 받죠. 근데 그 사고의 보험금이 보험 가입 금액을 넘어갔을 때 보험금 수령액이 보험 가입 금액을 넘어갔을 때 가입 금액 이상의 보험금을 수령했어요. 그때는 보험 계약은 소멸되고 가입 금액은 복원이 불가합니다. 근데 1과목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과목에 가면 좀 더 약간의 자세하게 되어 있죠. 결국은 손자에 우리가 보험금을 주는 건 손자죠. 이 손해액이 자기부담금 빼기 전에 이 손해액이 보험 가입 금액을 넘어가면 보험 가입 금액 복원은 불가하다는 얘기입니다. 원예시설 문제 풀이할 때 한번 주의사항 보고 갈게요. 자, 보험금은 손자라고 했고 보상 비율 곱하는 거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자, 감가율을 적용한 시가로 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제조달 가액 인제 아니에요. 제조달 가액으로 할 때는 언제? 제조달 가액 보장 특약을 가입했을 때만 제조달 가액으로 보장하더라. 하지만 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조건 그냥 시가죠. 그죠? 하재 손해는 자기 부담금 미적용이 있더라. 특약으로 가입한 것들, 비가림, 원예시설들은 다 하재 보험금에 자기 부담금은 없습니다. 자, 보험료 계산 시에 종별 보험료율을 곱해요. 요율 상대도가 어떨 때? 4종일 때가 1입니다. 해가림 시설은 3종일 때가 1이라고 했어요. 해가림이나 버섯잽에서는 1종이 있다고 했어요. 유리온실 등이 다 1종이었습니다. 허용 적설 심과 허용 풍속 기억해 두셔야 된다고 했어요. 실종 9cm, 10.5m/s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수재이용 부부장에 가입을 했어요. 이때는 보험료의 90%까지 보장을 해주더라. 주계약에서만 우선 그렇다고 기억을 해 두기로 합니다. 자, 화재에 관한 부분들은 기본서 나오면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선 주계약에서는 수재이용 부부장 특약에 가입했어 라고 한다면 보험료의 90%를 적용하더라. 시설작물 보험 가입 금액은 생산비가 가장 높은 작물 가액의 50에서 100%더라. 농업용 시설물과 부대시설은 제조달 기준 금액의 90에서 130%더라. 적산 산정이 불가능한 거, 유리온실, 그다음 내재형 하우스, 비규격 하우스는 계약자 고지사항을 따르는데 유리온실 같은 경우는 단가가 단위 면적당 단가가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해서 정해져 있더라. 정리 한번 갑니다. 자, 농업용 시설물입니다. 농업용 시설물, 농업용 부대 시설, 그 다음에 시설 작물이 우리가 보험 목적물이 되는 거예요. 그죠? 농업용 시설물은 단동, 연동, 유리, 온실 등이 있더라. 부대 시설이라는 것은 본, 난방, 냉방, 관수, 양액 이런 시설들이 있더라.
그죠? 자, 농업용 시설물과 부대시설. 자, 모두 단지 단위로 가입을 하고요. 조사는 목적물별로 한다고 했어요. 한동 기준으로. 가입할 때는 단지 단위입니다. 자, 인수제한 목적물, 농업용 시설물 알아두셔야 하고, 시설 작물에서도 포상하지 않는 거 따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인수제한 제식 밀도가 있었죠. 자, 시설 작물에서 인수제한 제식 밀도 10R 기준이었고요. 수박, 멜론, 참외, 호박, 풋고추, 오프장가토, 그죠? 배추, 딸기 순서대로 쭉 암기하셔야 해요. 자, 보험가입 금액, 보험료, 보험금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죠? 보험가입 금액을 먼저 산정하고 그러면 보험료가 나오고 그 안에서 보험가입 금액 한도로 보험금을 산출해요. 그죠? 자,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1과목에서는 특히 이 연관되는 거 잘 파악하셔가지고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자, 보험료 계산할 때 종별 보험료율, 요율 상대도 4종이 1입니다. 4종. 자, 수재이원 부부장에 가입했어요. 보험료 90% 할인됩니다. 단기요율, 이동식 하우스일 경우에 단기요율 적용 지수를 곱해요. 그죠? 자, 그때 단기요율은 100%를 넘어갈 수 없더라. 근데 각 월마다 10%씩 가산을 하는데 봄, 4월, 5월, 가을, 10월은 제외하더라. 하재유연 보장은 특약이어서 특약은 자기 부담금은 가산하지 않더라. 그리고 단기요율 또한 월마다 10%씩 가산하는 거를 하재위험은 하지 않더라. 이거 문제 내가지고 주기억하고 하재위험 보장 특약하고 보험료 산출하시오 하면 깜빡 속습니다. 정말 실수합니다. 잘 봐두셔야 해요. 자, 올해 이제 확실하게 바뀌는 건 제조달 가액 보장 특약이 생긴 거라더라. 그죠? 보험금이 예전에는 손자와 보험가입 금액을 비교해서 곱하기 보상 비율을 했는데 보상 비율이 없어져요. 없어지고 시가로 보상하더라 라고 했죠. 그래서 제조달 가액으로 보상을 받고 싶으면 제조달 가액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해야만 제조달 가액 보장 제조달 가액으로 보장을 해주더라 라는 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포인트 문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